이번에는요, 어썸 오피스의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원래 본업이 있으신데 이 부캐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이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해주시는 스탠리께서 많은 노하우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그 닉네임 스댕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네. 티스토리 쪽에서 한 4년 정도 블로그를 제가 했었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들을 다뤘었는데 당연히 이제 아파트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력은 이제 상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나 어떤 지식산업센터, 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네. 수익형, 뭐 상업용 해서 이제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이제 오피스, 네, 그리고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갔어요. 게임에서 만난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너 회사 다니면서 돈도 얼마 못 버는 게 제가 이제 그 롤플레잉 게임 이렇게 20명에서 모여서 하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한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게임을 다 같이 접속을 해서 음. 한 10시간 정도 하드코어하게 이제 게임을 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몬스터를 때려잡아가지고 예, 술 한번 먹자 해가지고 제가 쏘겠다라고 이제 했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술 한번 먹자라고 해서 이제 영등포로 다 불렀었는데 네.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야, 너 회사 댕긴다며 돈도 없는 게 무슨 네가 쏜다 그러냐. 예, 그래가지고 네. 아니 이 형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그러지 봤더니 음. 저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고 네. 나머지 형들은 대부분 다 이제 무슨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물주들 와. 아니면 사업이 이제 많이 성공을 해가지고 예 거의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그때 2011년도 12년도에 그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뭔가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그 이후에 나왔지만 저는 그 당시부터 이제 뭔가 월급 외에도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4년에 집도 없고 차도 없던 시절에 네. 상가를 먼저 좀 사게 됐었어요. 그럼 사실 저도 어떤 사람을 맨 처음에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빌딩 부자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에 되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네. 나랑 같이 게임하고 놀던 형들이 건물주였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가를 하신 건데 네. 궁금한 거는 사실 저도 상가를 해봤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특히 투자라는 거를 처음부터 잘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상가로 비유한다 그러면 그냥 편의점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편의점 라벨링이 다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먹고 싶은 거 그냥 바로 문 열어서 먹으면 돼. 근데 상가는 안 해요. 어디 가서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가 숨어 있는 건지 찾을 데가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투명한 시장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상가 투자의 가장 애로점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진짜 운이 좋았는데 제가 뭐 진짜 운이 좋아요. 네, 운이 좋게 첫 상가를 성공을 하고 나니까 네. 그게 이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그래도 한 100만 원이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10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그게 또 한 억 단위로 변해요. 그 돈이. 그걸로 이제 두 번째 상가를 샀죠. 두 번째 상가는 언제 사신 거예요? 두 번째 상가는 그 동네 컨테이너를 다 돌았어요. 신도시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뭐 하는 어떤 곳인가? 신도시 어디요? 동탄 신도시. 근데 왜 동탄을 찍으셨어요? 예, 근데 갈 일이 좀 생겨가지고 여기 한번 쫙 한번 돌아볼까 하고서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그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좀 하고 전화번호 쫙 다 뿌리고 전화 다 받다 보니까 이거 되게 너무 좋은 상가가 있는데 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나서 그때 두 번째 근데 상가. 좀 느낌이 좀 예, 동탄2가 그때까지만 해도 허 벌판이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룰은 네, 상가는 특히 신도시 상가는 1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알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1타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상가는 보통 네. 한 7년에서 8년 정도 있다가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네. 자리가 다 잡히고 나서. 그러니까 몇 번 손 바뀌고 난 이후에 네. 뭐 권리금 좀 붙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일 때 들어가는 게 낫지. 네, 처음 상가 들어갔을 때 형성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5년? 네, 한 10년 걸리잖아요. 이 신도시에서 상가라는 게. 네. 근데 그 기간을 버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저는 그때 접근을 하는 게 사람들이 상가를 생각하면 무조건 다 이제 1층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1층 상가가 비싸고 음. 이거는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동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도 있고 유효 수요, 그러니까 세대수 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일단 동선이 안 잡히면은 1층 상가들은 무조건 비싸게 분양하거든요. 비싸게 샀는데 네. 동선이 안 나와서 네. 지금 사람들이 동선이 안 잡혀가지고 사업자들이 안 들어와.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1층은 사실 돈도 없고요. 그렇게 많이 10억씩 주고 살 돈도 없었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일부러 찾아오는 업종, 그래서 동선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학원이라든가 네. 병원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층으로 먼저 올라오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또 수익률 잘만 뽑으면은 네, 아주 좀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집어넣습니다. 주변에 세대수만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네.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이제 이 상가 중에서도 학원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시 중에서도 상가 학원이 유명한데 학원가라는 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산에 간다라고 하면 주염역 근처에 예. 이게 쫙 형성이 돼 있고 부천 이런 데 이런 데들도 다 상권이 이제 상가촌이 형성돼 있잖아요. 대치동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학원이 나홀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클러스터가 좀 생기죠. 네. 그러면은 공략을 하려고 하면 이 학원이 많이 형성된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학원이 형성될 것 같은 곳들이 이제 네. 상가 투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보입니다. 어허. 네, 이제 플라자 상가가 갑자기 한 네. 4-5개 정도가 이렇게 쫙 몰려 있잖아요. 거기는 네. 보통 보습학원 위주로 생기고 이제 여기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이제 진짜로 이제 큰 입시학원들이 이제 들어오죠. 저는 이제 보습학원 쪽으로 공략을 한 거고요. 병원이 들어올까 상가가 들어올까 막 고민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학원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네.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동탄 2도 그렇고요. 김포, 네, 김포 쪽도 그렇고요. 지금 시흥 쪽도 그렇고 진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데들 있잖아요. 보통 분양가들이 그 당시 한 3-4억 정도 했던 곳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교육열이 다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저렴한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리고 이제 논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원들이 생기는데 당연히 또 상가는 한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상가가 너무 많은 데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된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상가는 뭐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특징으로 좀 발견을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장 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손품을 팔거나 어떤 데이터를 되게 중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는 기본이겠죠. 아, 그렇죠. 데이터가 기본이죠. 나오는 거는. 예. 근데 추가적으로 했던 작업들을 들어보니까 직접 현업에서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게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만나야 됩니다. 전화도 안 되고요.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네, 커피 한 잔 해야지만 이게 정보들이 수술 나오지. 맞아요. 저희도 항상 예. 취재를 할 때 기자실에 앉아서 전화만 돌리지 말고 아, 예. 직접 가서 만나라고, 그래야 특종이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선배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가도 예.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보니까 일단 2014년부터 상가 투자를 쭉 이렇게 해오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실패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는 뭔가 좀 감을 잡으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상가를 난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책부터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아, 책을 읽어야 예, 된다. 상가 투자 유명한 책들이 한 4-5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가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3분 정도 계신데 네. 그 중에 많이 알려진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김종률 선생님이 옥덕방 모머스님. 예, 옥탑방 모머스 선생님. 저도 이제 수강했거든요. 옥덕방 모머스님 꼭 영상 보여드려야지. 네. 예. 그리고 또 상가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냥 별 5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10점 이제 9점 몇 점 평점 봐가지고 거기서 많이 팔린 거 한 2-3권 그냥 왜냐면 하는 말들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경매책도 괜찮아요, 상가 공부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은 한 2-3권 정도만 읽으신 다음에 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자들이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저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자산가 포지션에서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책을 써도 충분히 자산가가 된 다음에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쓰다 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저 같은 실전 투자자들의 쓴 어떤 블로그들 혹은 네네. 이제 콘텐츠들, 유튜브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선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예, 예. 현장에 가서 선 행동 후 공부예요.
저도 아파트 할 때는 이제 선구매 후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예. 아파트 사실 때. 예, 아파트 할 때는 먼저 사놓고, 왜냐면 상승기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되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상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현장에 갔을 때 하고 난 이후에 학습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죠. 상가를 네. 살 때는 항상 네. 현장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네, 네, 아니면은 그 근처에서 음. 그 돈을 얼마나 쓰고 가는지, 그냥 음. 단순히 지나다니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돈을 쓰고 가야지만 그게 좋은 상가예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면은 당연히 그런 걸 못하고 상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분양 상가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점이 그런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먼저 사야 되니까 상상으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거고, 네. 이미 있는 기축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여기서 하면은 무슨 업종을 차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사야 되는 거고. 근데 다들 기축을 사시니까요. 네. 보통 이제 임차인 있는 것들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 소상공인 무슨 앱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상가 데이터가. 네, 상가 데이터 다 잘 돼 있는 앱들이 네. 소상공인 그 플랫폼 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이프차 같은 앱도 있고요. 근데 보통 1층 위주예요, 다. 그리고 지금 뭐 핀다에서 서비스하는 오픈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되게 괜찮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요즘에는 예, 되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동안 상가 투자의 가장 문제점이 데이터가 없다였는데, 그쵸, 맞아요. 지금 어떤 매출 정보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이 업종에 네, 그 전에 뭘 했다가 망했고 네. 그런 것까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기 조금 더 이제 좀 더 우리 진짜 입장에서는 편해졌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옛날보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불인이들이 처음에 상가를 시작할 때 일단은 책을 읽고 실전 투자자들 많이 만나보고 네. 강의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직접 현장에 가본다. 예. 근데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입지를 볼 때 상가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네. 핵심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들 딱 3개만 꼽는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배우 세대가 엄청 중요해요. 배우 세대. 근데 이거 측정이 그러니까 네. 지금 김동률 옥토퍼 네. 교수님이 예, 항상 예. 배우 세대 네, 유효수요. 유효수요. 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여기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뭘 여기 지금 여기 문정동 이쪽 라인만 예, 해도 예. 오피스텔이 한 10,000세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또 동선을 그려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그려가지고 이 만세대라고 하더라도 이 만세대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가요? 그래서 두 번째가 주동선이에요. 주동선. 예. 다들 이제 얘기하는 주동선. 근데 저는 주동선이 약간 좀 궁금한 게 네. 그걸 하루 종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가장 가까운 그 길로 댕기거든요. 음. 이게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시끄러운 길은 사람들이 좀 피하더라고요. 어. 대로변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대로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위험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쪽으로 피해 댕겨요. 근데 그 주동선이 어디로 잡힐지는 실제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봐야 되긴 한데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죠. 예, 아마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길은 안 댕길 거고, 예, 그리고 출구나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 이제 상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상가가 중간에 있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지나다니는 길인가, 지나다니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요 조만간에 데이터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카드 매출이랑 이제 섞으면은 네네. 이제 그 서비스가 이미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카드 매출들을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그거 네, 있- 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앱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이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거기가 이제 주동선일 확률이 높겠지만 이거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상상만으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단 유효 세대가 몇 세대 정도 있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다니는지 주동선을 보고 난 뒤에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싼 거 사야죠. 싼 거. 예. 아니 아무리 좋은 상가여도요. 네. 비싸게 사면 망하는 거고. 그쵸. 예. 아니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네. 상가도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예, 뭐 상가 투자는 네.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공부량이 한 20배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가는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진짜 어렵고요. 네. 상가 투자 오래 하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음.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힌 사람들이나 네. 네, 이제 성공 경험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뭔가 이제 같이
아니 뭐 망하면은 또 내 사업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아. 네, 임대는 망했지만 내 사업을 차려서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네. 이 사업 차려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수익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상가 투자를 젊었을 때 하나는 해보는 게 좋겠다.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희망퇴직 받고 나서 그 퇴직금 가지고서 음. 그 돈 갖다가 내가 1층에 막 11억짜리 사겠다 막 이런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5억씩 깔리고. 오, 왜냐면 그렇죠. 11억 주고 코너 자리라고 샀는데 주동선이 안 나오는 상가인 거예요. 예, 뭐 1층인데 뒷동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월세 300원 내는데 안 나가고 250 나가놓고 이제 7억짜리인데 11억 주고 샀는데 7억이면 퇴직금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약간 예. 그 은퇴하고 난 뒤에 치킨집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그럴까? 아, 예, 뭐 은퇴하고 나서 치킨집도 못 차립니다, 사실. 뭐 얼마나, 권리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치킨집이. 못 차려요, 아무나. 아 그런가요? 예. 은퇴하고 나서 하겠다고 네. 하면, 왜냐면 그때는요, 재기가 힘들거든요, 은퇴하고 그렇죠. 나서는. 네. 제가 50대인데 상가 투자해서 4억 날려먹고, 그러고 재기가 안 돼. 근데 젊었을 때 있지, 20, 30대 때는. 중고층 상가는 뭐 한 1억 원저리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한번 맛을 보고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실패하면 또 이제 안 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하고, 저는 중층이나 지하부터 해서 이제 1층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아직 1층 상가는 무서워서 못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동선이 바뀌어요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 출구가 아주 좋은 출구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면 또 바뀌어버리고. 동선이 바뀌니까 이런 거 무섭죠.